시간에는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래프 분해 기법 그리고 그 외에 K 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라는 또 분류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모델의 성능평가 기법에서 한 가지 추가해서 ROC 커브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그래프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 구조 혹은 자료 구조 같은 수업을 들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것과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드라는 것과 이제 엣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것은 지금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노드죠. 그리고 노드 간에 이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엣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노드는 벌텍스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정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엣지는 링크 또는 간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엣지는 두 개의 노드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래프 자료 구조를 조금 수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노드의 집합인 V와 엣지의 집합인 E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엣지가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에는 엣지가 방향성이 없는데 이제 방향성이 있는 경우는 이제 화살표 형태로 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요. 만약에 방향 그래프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향이 이제 위에 상위에서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이제 부모 노드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자식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G는 VE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V는 노드들의 집합이니까 총 5개의 노드 V1에서 V5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고 E는 엣지들, 지금 엣지는 총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의 엣지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고 엣지들이 각각 어떤 노드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지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제 노드 2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자료 구조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경로라고 하는 것은 시작 정점인 어떤 A라는 정점에서부터 도착 정점인 V까지의 정점들을 나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에서부터 4까지 가는 경로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이제 이 엣지로 이어진 것이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1, 2, 4 혹은 1, 3, 4 이런 것들이 이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시작과 도착 정점이 동일한 단순 경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이클이 존재를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엣지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1, 3, 3 이렇게 1, 3, 1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로가 이제 사이클이 되겠죠. 그리고 방향 비순환 그래프라는 용어가 뒤에서 다시 얘기가 될 텐데요. 방향 비순환 그래프는 DAG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까 전에 제가 요 엣지를 그리기 전에 지금 요런 형태가 방향 비순환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그래프의 노드를 엣지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도록 나열하는 것이다.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라는 노드들의 순서를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보다 앞에 나열되도록 정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1, 2, 3, 4, 5도 될 수 있겠고요. 혹은 1, 3, 2, 5, 4 이런 식으로 부모가 먼저 나열되기만 하면 다 이제 위상 정렬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제 1, 3, 2, 5, 4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확률 그래피컬 모델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확률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확률 변수를 노드로 하고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는 엣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결정 트리와는 좀 다른데 이제 확률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노드 각각이 자체가 확률 변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흡연, 폐암, 엑스레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률 변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뒤에서 예제를 보게 될 텐데 이 변수들 간의 어떤 관계를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흡연 환자의 엑스레이 진단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폐암인 확률은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고자 한다면 여기서 중요한 요인인 엑스레이와 폐암, 흡연을 확률 변수로 생각해서 이제 각각 노드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서로는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세 개의 변수가 모두 인과관계를 서로 독립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엣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 그래피컬 모델에서 확률을 계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장 처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합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joint probabili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총 3개의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3개의 변수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괄호 안에 이제 x1, x2, x3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지금 여기서는 확률 변수들이 각각 가질 수 있는 값이 다 2가지 중에 1가지로 간단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요 예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흡연은 흡연, 비흡연 이렇게 2개로만 두 개만 관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도 폐암이다, 폐암이 아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양성, 음성 이렇게 2개의 값을 가지는 변수라고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이 2의 3승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제 보시면 이 P, 뭐 스모킹이고 런캔서이고 포지티브일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확률을 우리가 뭐 실제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조금 확률이 더 낮을 거고 좀 가능한 경우는 확률이 높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확률을 결합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가 양성일 때 폐암일 확률은 또 흡연자일 때 폐암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이 확률 변수의 개수가 많고 또 이 안에 확률 변수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어떤 상태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이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을 하려면 총 Q의 n승 마이너스 1개의 확률을 알아야지만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합 확률 알아내는 일이 뭐 일종의 지금 차원의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원이 이렇게 변수와 값이 개수가 많을수록 이 확률 변수가 계산하기 결합 확률을 계산하기 힘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확률 그래피컬 모델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확률 변수를 전부 다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 분해라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 분해라는 것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하는 변수들끼리만 엣지로 연결을 해 놓고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지안 네트워크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베이지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만 방향 엣지로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합 확률을 다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그 결합 확률을 좀 더 단순하게 축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이지안 네트워크는 그래피컬 모델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방향 비순환 그래프인 그래피컬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으로는 줄여서 베이지언 네트워크를 줄여서 베이즈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이렉티드 에이사이클릭 그래피컬 모델, 방향 비순환 그래프니까 이제 DAG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빌리프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지언 네트워크의 특징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만 방향 엣지로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1과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가 서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방향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성질로는 마르코프 성질을 적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노드들이 부모를 제외한 모든 조상과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원래 이제 3번 변수 같은 경우는 위에, 5번으로 예시를 들까요? 5번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번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3번이 부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 윗세대 계속 부모를 타고 올라가는 모든 노드들이 이제 조상이 됩니다. 조상 노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모든 조상들과 부모 빼고 모든 조상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상 노드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1번하고 5번이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부모를 제외한 모든 조상과 독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원래는 5번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제 1에서부터 쭉 어떤 영향이 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1번, 3번에 대한 어떤 상태도 다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3번한테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내려온 어떤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결합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들을 곱해서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P5번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 뒤에 이제 지금 조건부 확률이라서 이렇게 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변수들 가운데 바로 위에 있는 부모인 3번만 남기고 나머지 변수에 대한 어떤 상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빗금이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할 때 좀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이고 이것이 이제 마르코프 성질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아래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 그림인데 이 경우는 클래시파이어죠,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에 나이브라는 게 붙어 있는데 조금 순진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이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항상 그려왔죠. x1, x2, x3, x4의 어떤 피처가 있고 그것으로 y를 추론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분류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4개의 피처가 y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피컬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고 확률 변수들이 각각 이제 이 5개가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각각 노드에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x1, x2, x3, x4는 서로 간에는 엣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처들 간에는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너무 단순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름이 이제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인데 이런 가정이 실제로는 맞지 않더라도 이게 모델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버피팅이 안 돼서 잘 작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앞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을 하고 그걸 이제 단순화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다. 뭐 일부만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다른 뭐 이렇게 빈 구분이 있을 때도 나머지 변수들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빈 부분을 채워서 이 확률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와 전문학 지식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그래프 모델 자체를 구성을 할 때 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전문가, 사람의 전문가의 힘으로 먼저 조금 말이 되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다루는 문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구조를 정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 데이터 그래프의 어떤 모양을 정해야 되는데, 그 모양을 정하는 거 이제 사람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은 이거 자체도 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구조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뒤에 보여드릴 예시에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냥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률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데이터가 매우 풍부하면 데이터의 노드나 노드 사이의 어떤 확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뒤에 있는 예시에서도 일단 주어진 상태로 시작을 할 거고요. 확률 추론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건데, 이제 뭐 분류 같은 경우에서 아까 전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떤 엑스레이가 뭐 음성이고 뭐 흡연을 하는 사람이 뭐 폐암일 확률을 계산을 하면 뭐 0.5보다 더 크면 폐암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확률 추론, 이 세 가지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베이지안 네트워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단순한 예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엑스레이 상태를, 폐암에 따라서, 폐암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제 엑스레이 상태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엑스레이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폐암인지 아닌지 확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자체를 정하는 건 이미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이 확률들, 뭐 지금 예를 들어 보면 폐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폐암 환자의 비율이 이제 0.001이라고 해요. 1000명당 1명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폐암일 확률은 0.001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폐암일 아닐 확률은 뭐 1에서 빼면 되니까 0.9999. 그다음에 통계청의 의료 데이터를 봤더니 뭐 이 폐암인 환자에게서 포지티브 엑스레이가 양성이 나올 확률은 뭐 0.6이고, 폐암일 환자에서 음성이 나올 확률은 0.4다. 뭐 폐암이 아닌데 양성이 나올 확률은 0.02, 뭐 0.98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노드의 확률, 그 다음에 노드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부 확률이 이미 이제 여기서는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엑스레이가 양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관측한 거죠. 관측한 것에서 이 폐암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걸 이제 확률 계산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관측한 거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건부 확률의 이제 뒷부분에 존재를 하게 되고, 포지티브일 때 런캔서일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은 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베이즈 정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베이즈 정리를 활용하면 요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포지티브는 이제
요 분모로 가고, 그다음에 런캔서 자체의 확률 곱하기 런캔서인데 포지티브의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모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쪼개서 이제 양성일 확률도 런캔서인데 양성일 경우랑, 그다음에 런캔서가 아닌데 양성일 확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모도 조금 더 자세하게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마지막 식에 있는 각각의 항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미 여기 주어져 있는 확률이죠. 그래서 여기 있던 그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0.029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긴 했지만 폐암일 확률은 사실은 2.9%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걱정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폐암일 확률은 엑스레이가 양성이 나와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를 계산을 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제였는데,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 그래프 구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확률을 수집하는 거는 이미 여기서 앞에서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한 것은 엑스레이에서 양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폐암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 이제 마지막에 확률 추론 부분을 우리가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바꿔서,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는 폐암 환자 비율이 이제 0.001이 아니라 꽤 높은 0.005 정도의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양성이 나왔을 때 폐암일 확률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13% 정도로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확률이 주어졌을 때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두 번째 예제는 잔디 예제입니다. 지금 비가 오거나 스프링클러를 틀면 잔디는 젖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굳이 스프링클러를 틀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을 세 개의 변수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비랑 스프링클러, 잔디, 이렇게 세 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비가 오면 뭐 잔디에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 비가 오면 스프링클러를 틀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되고, 그다음에 잔디는 또 스프링클러가 틀어지면 잔디의 상태가 또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관계가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가 총 각각 두 가지의 변수의 값만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비도 오고 안 오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는 온, 오프, 그다음에 잔디는 뭐 웨시랑 드라이, 이렇게 두 가지의 상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구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확률도 지금 여기서 이미 주어진 상태죠. 그래서 뭐 비가 올 확률은 0.2,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스프링클러가 온일 확률은 0.01, 그다음 비가 안 왔을 때 온일 확률은 0.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모 노드가 없는 경우는 자기 자신의 확률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부모 노드가 있는 경우는 그 부모 노드들의 상태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의 확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확률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밑에 표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표로 표현을 해봤을 때 뭐 이렇게 B는 뭐 0.2와 0.8밖에 없고, 이제 스프링클러는 비가 안 왔을 때 온일 확률은 이제 1에서 0.0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0.01, 0.99, 0.4, 0.6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 부분이 이제 왼쪽 컬럼에 해당이 되고, 이제 반대로 드라이는 이 각각 1에서 이 왼쪽에 있는 컬럼을 뺀 거가 오른쪽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도 가지고 있고 확률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또 다양한 확률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관측한 결과 잔디가 좀 젖어 있는 걸 발견을 했다. 근데 비가 왔을 가능성은 비가 와서 잔디가 젖어 있었던 건지 혹은 뭐 스프링클러가 켜져 있어서 잔디가 젖어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을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부분이 우리가 관측한 요 부분, 요게 이제 관측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관측한 전체 이 잔디가 젖어 있는 것 중에 비가 와서 젖어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전체 식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 잔디가 젖어 있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 때문일 수도 있고 스프링클러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다른 나머지가 이렇게 4가지가 전부 가능하죠.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는 켜져 있고 비가 와 있을 때 웻일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총 4가지의 가능성이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비가 왔을 때만 뽑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해당이 되죠. 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이제 분모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려면 각각의 이 확률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각각의 확률들은 요 위에서 지금 계산된 식을 보여드리고 있죠. 요 각각의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일단 가장 이 네트워크 위에 있는 거가 맨 처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일어난 레인을 기반으로 그 다음 스프링클러가 온인지 오프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디 같은 경우는 부모 노드인 온하고 스프링클러랑 비가 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계산을 쭉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확률을 곱한 것이 전체 결합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3개의 확률은 앞에 이제 표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 잘 넣으면 결국에는 이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이 밑에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식이 사실은 이 4개의 확률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잘 넣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잔디가 젖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비가 왔을 확률은 35.77% 정도 된다라는 것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를 확인을 해보자면, 이 앞에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사실 복잡한 문제였는데 단순하게 조금 더 이 가능성을 더 줄여서 우리가 관측을 좀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잔디가 젖어 있는 것도 확인하고 스프링클러도 오프가 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비가 왔을 확률을 계산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조건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오프랑 온을 둘 다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웻이고 오프인데 레인인 것과 not 레인 이렇게 2가지가 있고, 이게 이제 B 순서를 반대로 썼는데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앞에 4개의 항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웻하고 오프는 고정이고, 이제 레인인지 not 레인인지가 이제 2가지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레인인 경우가 분자에 들어가는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앞에 나와 있던 식과 완전히 동일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요 오른쪽이 off that rain, 여기가 지금 요렇게 좀 길어서 줄이 내려갔는데, 요렇게가 이 세 개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지금 요 부분이 off that rain 부분이 이제 0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똑같은 것이 분자 분모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잔디가 젖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오프라면 당연히 비가 왔기 때문에 잔디가 젖어 있는 거겠죠.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그래프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노드의 집합과 두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확률 그래피컬 모델은 확률 변수가 노드인 모델이고, 확률 변수의 값들의 관계는 또 엣지로 표현되어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방향 비순환 그래프, DAG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DAG인 확률 그래피컬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이제 베이지언 네트워크로 모델링이 되려면 먼저 그 그래프의 구조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이건 뭐 학습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전문가가 직접 구조를 정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드와 노드 간의 확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또 마찬가지로 관측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고, 또 이제 데이터로부터 추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마지막 특정 질문에 대한 확률식을 세우고 계산하는 과정, 확률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